여기서 하방으로 터지면 이쪽으로 좀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저는 뭐 저점이 많이 빠져도 한 72K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비트코인 매수는 한동안 더 안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혹시라도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비트코인 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4월 18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. 요즘에 비트코인 너무 재미없죠. 정말 좀 지루한 횡보가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거의 아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활절이라서 오늘은 좀 미장도 안 열리거든요. 이 상태에서 계속 좀 횡보가 주말 동안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에너지를 쌓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좀 축적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고 있다.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꽤 될 것 같아요. 되게 좁은 범위거든요. 상단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한 86,000달러 정도 되고요. 하단을 연결하면은 한 83,000달러 정도 되거든요. 되게 좁은 범위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요럴 때는 좀 약간 폭풍전야 느낌이에요. 뭐 어느 쪽이든 좀 한 방향으로 좀 크게 튈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상방으로 가도 좀 크게 터질 것 같고, 하방으로 가도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차라리 이렇게 좀 빠지면 추가 매수라도 하겠는데,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, 사실. 그냥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다리는 게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아요. 뭐 트레이딩이라도 하려고 봐도 뭐 변동성이 없어서 뭐 이럴 때는 트레이딩 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. 좀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. 이번 주말 내내, 오늘 또 미장도 안 열리니까 주말 내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코인리스에서 가져온 뉴스인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단기 기간 홀더의 물량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준비 작업하고 있는 듯한 느낌?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뭔가 좀 뭘 하려고 하나? 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큰 게 있으려나?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무려 17만 비트코인이 이동했다고 하거든요. 17만 개면 엄청난 양이잖아요. 거의 뭐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양이랑 비슷한 수준인데, 이 비트코인 수많은 게 어디로 갔을까요? 뭔가 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좀 나스닥도 지금은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3개월간 유예를 했잖아요.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좀 관세 전쟁도 좀 계속되고 있고, 이 동안에는 좀 재미없는 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이거는 나스닥 100 차트인데, 보시면 여기가 거의 저점이잖아요.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, 요때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관세의 최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24% 맞았죠.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때잖아요. 이때 발표됐을 요때였나? 하여튼 요때인 것 같고,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5% 되겠죠. 최악의 경우에. EU 같은 경우는 한 20%될 거고,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뭐 중국은 뭐 거의 뭐 무역이 불가능한 수준의 관세라서 뭐 이야기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고, 기타 다른 나라들은 요게 제 생각엔 최악의 경우인 것 같거든요. 최악의 경우에 요 정도니까 최악으로 가도 요 저점 근처까지만 빠지지 않을까.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, 이거를 깨고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일은 제 생각에는 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,784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. 현재 16,000포인트니까 지금 아무리 최악이라고 해도 한 10%에서 20% 수준 더 빠지는 게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.
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건 뭐 제 개인 관점일 뿐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네, 본인의 투자는 각자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관세가 이때 강하게 때렸을 때가 요때였으니까 요 근처가 하방이 아닐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혹시라도 갑자기 또 뭔가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여기가 최악이니까 이 근처가 오면은 더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74,000달러가 최저 가격이었거든요.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1억 1,100만 원 정도. 요 정도가 최저치였으니까 지금 84,000달러잖아요. 여기서 많이 빠지면 한 10,000달러 정도 더 빠질 수 있다. 대략 한 10%에서 12%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빠진다가 아니라 제가 상방일지 하방일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방향이 터지면 좀 세게 터질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여기서 하방으로 터지면 이쪽으로 좀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저는 뭐 저점이 많이 빠져도 한 72K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비트코인 매수는 한동안 더 안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라도 74,000을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요 정도 되면 비트코인 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.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꽤 좀 살 거예요. 뭐 조금 100만 원어치 뭐 이게 아니라 하여튼 조금 더 많이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뭐 더 안 살 거예요. 이미 살 만큼 샀으니까. 이때도 안 샀는데 올라갔다는 이유로 매수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뭐 트레이딩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빠지면 좀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, 위로 가면은 그냥 뭐 이미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. 올라도 좋고 떨어지면 뭐 더 사서 뭐 좋고,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. 알람을 한 74,000달러 정도에 걸어두고 74,000달러가 깨지면 그때는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저점이 깨지면 요 정도에서 깨지면 아주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더 많이 빠질 수 있죠. 6만 달러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해요. 뭐 개인적으로는 한 5% 정도, 많아야 뭐 한 1-20%? 그러니까 6만 달러대까지 갈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. 불가능한 건 아닌데. 그리고 최근에 현물 ETF가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도 그나마 3월 달에는 좀 ETF 유입이 좀 있고 했었거든요. 하지만 4월 달에는 좀 처참했죠. 엄청나게 좀 빠지다가 찔끔 들어오고 어저께 왕창 빠졌었거든요. 그리고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 1억 달러 이상 들어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이때 4월 2일 이후로 처음이니까 거의 뭐 한 2주가 넘었거든요. 간만에 좀 유입이 좀 생겼다.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뭐 불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되게 지루한 와중에 그래도 좀 유입이 좀 생겼구나,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장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차라리 팍팍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하는 즐거움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째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좀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 조정은 정말 잘 견디거든요. 오히려 단기에 급하게 빠지면은 매수 찬스다 해서 매수도 되게 잘합니다.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이때 동학개미 운동 생각나세요, 여러분? 뭐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 이때 한 4만 전자였나요? 5만 전자였나요? 하여튼 뭐 한 5만 원 안팎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때 한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엄청 샀거든요.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도 사고 단기에 갑자기 훅 빠지니까 요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벌써 조정이 3개월째입니다. 1월 20일에 10만 9천 달러 찍고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
$84,000잖아요. 25,000달러나 빠졌죠. 거의 한 30%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되게 지루하죠.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좀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코인 채널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조회수도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실시간 참석하시는 분들도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때 한 74,000 두 번 찍었잖아요. 요것뿐만 아니라 거의 뭐 트리플 바텀이죠. 보시면 78,000, 76,000, 74,000 뭐 이렇게 트리플 바텀 찍으면서 요때 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. 여기서 더 빠진다고 매도세가 뭐 패닉 세일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여기가 깨지면 뭐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 전까지는 패닉셀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하방이 좀 단단한 편이니까 나머지는 좀 상방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하지만 단기에 급등해서 11만 달러 넘길 수 있냐?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뭐 트럼프가 관세를 없애주겠다. 뭐 최대 관세 한 10%에서 다 합의를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주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진 않으니까 좀 이런 침체가 좀 횡보, 지루한 장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또 코인리스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. 관세 추가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. 아니 그럴 거면 뭘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는지 참 일부러 그런 건가? 이 관세는 누구를 위한 거죠? 관세를 부과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 보는 사람은 없고 다 같이 좀 망하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정말 억만장자들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. 켄 피셔라고 아세요, 여러분? 켄 피셔? 필립 피셔는 아시나요? 그 워렌 버핏의 스승 중에 하나죠. 필립 피셔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억만장자입니다. 켄 피셔가 너무 트럼프는 관세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서 진짜 맹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냥 다들 트럼프를 좀 비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하워드 막스도 좀 비난하고 있는 것 같고 관세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어요. 피터 나발로랑 트럼프 정도? 이제 트럼프도 그나마 추가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. 이렇게 잘 알면서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지금의 관세율조차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. 아니 자기 얘기하는데 뭐 남 얘기하나?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관세율조차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관세를 인하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속마음이란 거죠.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소비는 멈추기 때문이다. 뭐 예를 들어서 $100 정도 되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고 쳐볼게요. $100니까 원래는 그냥 $100로 들어왔었는데 관세가 만약에 진짜로 25%가 붙는다면 125%가 되는 거잖아요. 25% 관세를 내니까. 아니 이게 $100에 팔던 상품을 $100에 들어와서 뭐 한 $200 받았다고 칩시다.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$100 하던 걸 $200 했었는데 세금이 붙어서 이제 $125가 원가가 되거든요.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냥 똑같이 그래 나는 착한 기업이니까 똑같이 $200만 받아야겠다. 이런 기업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? 없겠죠. 저는 단언컨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요 정도였다면 진짜 최소한 $225는 받을 것 같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한 $250는 받지 않을까요? 관세가 제 생각에는 승수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10%의 관세를 부과하면 실제 소비자 가격에는 한 20% 정도 더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정확하게 관세만큼만 딱 가격을 올리겠습니까? 그것보다 더 많이 올리겠죠. 그러면 이 가격 부담을 원래 $200에 팔던 상품이 225에서 $250에 팔게 되면 이 부담은 당연히 미국 소비자가 하잖아요. 미국 국민들이. 그러면 당연히 또 CPI도 높아지겠죠.
와, 그래서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. 관세 때문에.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하고 관세는 안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은 파월 그 금리 인하나 할 것이지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뭐 자기의 정책을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파월을 잘라야 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저는 파월 아저씨가 되게 소신이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정치권에 눈치 안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파월이 하는 말이 정말 구구절절 다 옳잖아요. 이게 옳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없거든요. 꼭 이게 억만장자가 돼야 아는 이야기입니까? 그냥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도 사실 다 알고 있겠죠. 하지만 인정하기가 싫겠죠. 지금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중국을 제외한 뭐 심지어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외 그냥 기타 국가들, 우리나라도 기타 국가에 들어가겠죠. 여기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다 하는 거예요. 협상을 해서 이 협상을 할 때 치사하게 또 국방비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는데 참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마도 차기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좀 관세에 대한 딜을 하고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러면 이 협상이 좀 트럼프가 최대한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죠. 협상이 좀 나름 잘 되면 그냥 일괄 10%, 일괄 10% 관세 뭐 요렇게 마무리하고 대신에 뭐 철강이나 자동차 쪽 뭐 요런 거 좀 자국의 산업 보호하고 싶은 것만 한 25% 품목별로 요렇게 매기고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4월 거부터 반영이 되거든요.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 게 뭐 트럼프가 뭐 해방의 날인가 뭐 그렇게 장명한 거 있잖아요. 그게 4월 2일인가 4월 3일인가 뭐 이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4월 거부터는 최소한 유예를 했어도 일괄 10%는 붙는다는 거죠. 이게 4월 CPI가 5월 초에 발표가 될 텐데 5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2.4% 나왔다고 지난달에 4월 달에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큰 폭으로 뛸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막 6%막 이렇게 큰 폭으로 뛰겠죠.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잘 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. 관세라는 게 100년 전에 나왔던 건데 요즘엔 다 자유무역 하잖아요. 관세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결국 돈을 버는 거는 긍정주의자들이잖아요. 그냥 뭐 제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트럼프가 기존에 4월 3일에 발표했던 관세 정책이 그대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어찌 됐든 뭐 한 10%를 일괄 적용을 하든 아니면 이조차도 훨씬 더 많이 낮춰서 뭐 5%라던가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끌어내리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이게 10%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적어도 내년 이맘때가 돼야 되거든요. 정말 적어도. 그럼 1년이잖아요. 1년.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건데 네, 좀 별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. 네, 여러분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? 네,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. 이런 답답한 마음이 차트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실제로 관세가 제대로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게 한 이쯤이거든요. 미국의 독립기념일 즈음인데 요 사이에 갑자기 호재로 이렇게 막 오르려면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는 좀 이 지루한 장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. 저는 4월 3일이 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아요. 투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,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.
이거를 좀 떨고 가야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좀 무겁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한동안은 좀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지루한 장이었을 때가 기회였던 때가 참 많았거든요. 그래서 추가 매수할 현금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냥 이 지루한 장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아 맞아 그랬었지 하는 그땐 그랬지로 좀 추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건 다 안 팔았을 때 얘기죠. 작년하고 좀 이제 슬슬 오버랩이 좀 되지 않습니까? 물론 1월 20일이 최대 가격이긴 한데 12월 15일이랑 좀 가격 차이도 별로 없잖아요. 이미 4달 넘게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4개월이면 결코 짧지 않은데 작년에 그 지루한 장이 한 8개월이었거든요. 이미 벌써 한 반 틈은 채웠어요. 아, 이게 과연 제가 기대하듯이 한 2분기, 3분기, 4분기에는 쭉쭉 올라가면서 좀 큰 폭으로 올라서 최소한 한 2억 이상은 돼서 일부 매도할 수 있는 이럴 기회를 줄련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저는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. 혹시나 이런 기회를 안 주고 안 올라가고 혹자가 이야기하는 침체장이 왔다. 네, 그럼 뭐 추가 매수해야죠. 이때는 추가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때는 그냥 뭐 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면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큰 돈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? 네, 비트코인 투자는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금요일 오후에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봤는데 좀 가장 힘든 때입니다. 요럴 때가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이 원래 더 많이 힘들어요.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악몽이 좀 되살아나지 않습니까?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기가 좀 반복되고 있다. 작년에 잘 참으셨으면 네, 올해도 네,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서 또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